저희 마지막 블록체인 나우 4부입니다. 3부에 이어서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저희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저희 이어서 3부에 이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가상화폐 시장의 복병, 또 남미 사례 이야기들 예시로 들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는 또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이사님. 뭐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CBDC를 10월 달에 발행을 할 거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는 발행하겠다. 이게 사실 뭐 나이지리아만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CBDC와 암호화폐를 완벽하게 좀 차이점을 두고 대하는 이 태도, 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암호화폐가 눈에 가시겠죠. 네.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화폐이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지금은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진짜로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어쩌지? 자기들의 화폐의 주도권, 화폐의 그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네.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비슷한 느낌의 국가가 만든 암호화폐인 CBDC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국가 발행 암호화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라는 말이 약간 혼재돼서 쓰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이 경우에도 사용을 하자면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특정 중앙 기관이 없이 블록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트랜잭션이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결국 국가 및 여러 개의 노드로 참여한 민간 기관이 네. 트랜잭션의 검증을 담당을 하는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를 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CBDC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이번 대선 주자시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폐 없는 화폐 개혁을 하겠다. 이제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 CBDC에 대한 좀 어떤 큰 포부를 좀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잠깐 보세요? 지금 약간 비웃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저도 우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시도 자체는 네.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는 네. 퀘스천 마크가 저도 붙어 있습니다. 네. 네. CBDC 발행을 해서 네.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네. 저는 좀 의문인데 네.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CBDC가 개발된다는 내용을 사실 우리가 꽤나 예전부터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면서 CBDC를 굳이 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사실 중앙화가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그 CBDC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two-tiered CBD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네. 그것을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식이고 네. 중간에 은행이나 핀테크 결제 솔루션 앱 같은 것들이 껴서 네. 그 화폐의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 그래서 아. 두 가지의 그 꼬리가 있다고 해서 투티어드라고 하거든요.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냥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결제. 그것을 위해서만 만드는 CBDC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CBDC, 그 국가가 CBDC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네. 첫째,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유통을 할 때 네. 굉장히 낙후된 노후된 시스템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러나 비효율이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CBDC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화폐를 이렇게 기축통화처럼 맘대로 찍어낼 수는 없지만 네.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죠. 네. 그때 역시 중앙은행이 종이돈을 찍어서 그것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유통하고 네. 국민들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직접 하고 싶은 이유 그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CBDC가 발행되면은 자기네가 직접 어디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돈이 들어갈지 네. 결정하고 그것을 치행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아까도 뭐 지표로 봤지만 이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률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었잖아요. 이 미국과 중국이 현재 CBDC 산업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온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에 모의 실험을 함께 연구 용역을 맡길 네. 기업들을 선정을 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SDI죠. SK,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 카카오가 최종, 이제 입찰을 했고 네. 최종적으로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의 실험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중앙은행 하는 거 함께 네. 원래 모의 실험 스케줄이 이제 올해 그 상반기였는데 네. 하반기 중으로 뭐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CBDC 테스트에 대기업들이 정말 내노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뭐 각자 네이버도 코인이 있고 그라운드 X도 코인이 있는데 SK만 사실 없죠. 발행한 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투자가 같이 함께 함으로써 따라오는 약간 추가 수익이나 어떤 그런 특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SK는 또 그런 면모도 없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계 대기업이 뽑히기까지 어떤 뒷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내 대기업들이 이 CBDC 사업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중에 CBDC 유통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모의 실험 협력 대상자가 되면은 나중에 정말 CBDC가 발행됐을 때 네. 그것을 유통을 담당하는 어떤 지금 시중은행들의 역할을 본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 그게 가능해진다면 뭐가 좋으냐면 예를 들어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쿠팡에 쿠페이 그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시를 넣어놓으면은 그 캐시를 이용해서 쿠팡 안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때 아마 할인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충전하면 네. 8만 원이나 9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인출을 할까요? 네. 놔둘까요? 음. 일반적으로 놔둡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4천만 명의 만 원을 놔두면 얼마인가요? 4천만 명이면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쿠팡의 어떤 북밸류가 네.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거기다가 놔둠으로써 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그쵸. 있는 거예요. 네, 네. 일종의 신효리지 효과인데 네. 이거를 전 국민이 사용하는 CBDC를 네. 네. 우리가 유통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생각해 볼 수 와. 있겠죠. 음.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좋아하는 사업 또 영역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재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재벌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까지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이던 시절에 많은 뭐 조선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됐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 성장과 함께 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면서 부의 축적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CBDC가 정말 상용화가 됐을 때 지금 선정된 이런 기업들이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되게 재밌는 비유인 것 같고 네.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네.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네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가장 지난 2020년 핫했던 산업 중에 2위를 차지한 게 핀테크 산업이에요. 네네. 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우리나라가 이토록 외국에 비해서 더딘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네. 국민들의 관심도가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금융산업이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글로벌 은행이 탄생하지 않고 있죠.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 기간 산업에서 대기업이 되었던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IT 대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금 시중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는 큰 대기업의 역할을 하면서 네. 국제적으로도 네. 뭔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CBDC와 또 CBDC를 지금 대체하는 거를 저희가 찾자면 어쨌든 현금인 거잖아요. 현금 대신 CBDC를 사용해라 이건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은 아무래도 익명성일 것 같아요. 이 CBDC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뭐 익명성은 보장이 되겠지만 뭐 탈세나 자금 세탁 추적할 때 뭐 필요에 따라서 익명성이 제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 국가가 개입해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사용처를 국가가 다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면은 이 CBDC의 사용을 과연 주저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매력적인 어떤 지불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느껴질까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네. ECB에서 네. 그 유럽 내 국민들 한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만약에 유로화 기반 CBDC가 발행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네. 했을 때 1위가 익명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제가 돈 쓴 내역을 저희 아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네. 지금 이 방송 혹시 그 와이프분이 안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겠죠. 네. 그런 게 없다는 저는 참고로 네. 말씀을 숨기고 있는 게 네. 없다는 없으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국가가 이제 어떤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네.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태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참 또 CBDC 아까 실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 미리 이제 이사님께서 준비를 하신 그런 그래픽이 있는데 저희 이거 먼저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실험 환경 모의, 설계 네. 방안 현재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현재 뭐 이 그림이 이대로 그 CBDC 모의 실험이 설계되고 있다라고 지금 뭐 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가장 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가장 상단에 중앙은행이 있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그 발행한 CBDC의 트랜잭션, 거래를 검증하는 민간 기관과 공기업 등등이 이제 중간에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말하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블록체인이 아닌 그냥 일반 뭐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IT 기술을 이용한 CBDC라면 네. 중앙은행이 그냥 발행하고 모든 걸 검증하면 끝인데 네.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일부 민간 기관이라도 들어와서 거래 검증에 참여를 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들에는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결제 솔루션이나 뭐 네. 핀테크 앱들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전자금융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뭐 빅브라더 논쟁을 벌였던 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아직은 좀 실험 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구축하냐에 따라서 뭐 사용 방법이나 모든 용도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뭐 익명성 부분, 뭐 국가가 모든 금융 정보를 컨트롤한다 이런 부분 놓고는 좀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이게 설계가 방향이 추진되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빅브라더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듣기 굉장히 거북할 거예요. 네. 어떤 의도가 순수하다는 전제 하에서 네. 한국은행이 하고자 하는 것은 CBDC를 발행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네. 더 어떤 지금은 뭐 현금과 뭐 여러 가지 신용카드 수수료나 페이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고 비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면 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를 사용해서 마치 뭐 서울시가 만든 제로페이처럼 네. 자영업자들이 좀 더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의도가 순수하고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되게 앵커님께서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반드시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중앙은행이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려는 결국에는 지금 CBDC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의도가 어찌 됐건 간에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 CBDC가 나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가상자산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 미국의 CBDC를 일컫는 것이겠지만 CBDC가 출시가 된다면 정말로 가상화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제롬 파월 의장이 좀 가상화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가상화폐가 지금은 네. 마치 그 달러의 어떤 경쟁자, 결제 수단으로서의 경쟁자라고 제롬 파월 의장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사실상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더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뭐 앞선 시간에 소개한 나이지리아 나이라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네. 훨씬 더 금이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용이한 다른 재화들보다 더 급격하게 가치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미국 국민들도 말하자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네. CBDC와는. 네, 뭐 또 기본 암호화폐 안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코인들이 있지만 또 콕 집어서 스테이블 코인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이 적다는 면에서 공통점은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다르긴 하잖아요. 이 맞아요.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데 네, CBDC가 나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부분에서 위치가 흔들릴 거라는 거는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네, 어차피 가치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는 면에서 비슷하죠. 하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결국 네. 용처가 그 국가 안으로밖에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말하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나를 보면은 디파이 서비스, 네, 네. 거래소의 어떤 기축통화 마켓을 제공을 하잖아요. 네, 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만약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네.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거래소라면 CBDC 마켓이 가장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쓸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USDT 마켓이 가장 큰 겁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곳에서 여전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사실 궁금한 게 이 CBDC 논의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CBDC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CBDC가 만약에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은 한은의 국장님도 나와서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거쳐서 트랜잭션이 전송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네. 거기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은 그 카드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죠. 네.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만약에 CBDC로 결제를 했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네. 이게 시간이 5분, 10분 막 이렇게 걸린다. 왜냐면은 원장에 한번 올라탔다가 그렇죠. 중앙은행 및 노드가 한번 검증을 하고 네. 네. 결제가 허가가 된다면은 분명히 레이턴시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블록체인들이 주장하는 네. 7만 TPS, 뭐 10만 TPS 이런 것들은 아직 국가적인 단위에서 썼을 때 네. 그렇게 속도가 나오는지가 검증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CBDC도 굉장히 챌린지에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CBDC 향후 전망 관련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서 용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뭐 신흥국은 오히려 소액으로 결제하는 CBDC에 더 관심이 많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액 결제용 CBDC를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또 지급 결제 체제가 낙후된 뭐 우루과이나 저희 아까 멘션했던 나이지리아도 있었고요. 또 베네수엘라도 있었고요. 네. 좀 국민 상당수가 신용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일상에서의 어떤 활용 용도로 쓰여진다면은 이게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한 뭐 캐나다나 프랑스, 스위스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액 결제용이죠. 이 CBDC에 관심이 많은데 이 뭐 은행 대 은행 간의 거래라던가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송금들, 결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어느 축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은 CBDC가 이제 연구 용역 및 네. 여러 가지 이제 POC 단계라고 하죠. 네. Proof 네. of Concept 그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걸 언론을 통해 보면은 역시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보다는 중앙은행과 국민들 간의 다이렉트 거래. 아까 말씀드린 투티어 시스템 네. 그런 방향으로 개발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CBDC가 결제 수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효용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네. 부의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전히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면 CBDC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그것 때문에 절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참 CBDC로 이야기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CBDC에 대해서 위원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를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왕왕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의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페트로달러라는 이름이 있듯이 모든 전 세계의 석유 거래가 지금 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달러가 굳이 CBDC가 발행되지 않아도 국제 통화로서 지위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네. 이런 이제 반미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의 석유 거래는 달러를 쓰지 않는다. 이런 기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디지털 위안화가 나와서 그 경제 내에서 국제 통화로 쓰인다면 네. 달러의 지위가 조금이지만 위상이 격화될 수 있겠죠. 네. 위안화는 물론 국제적인 지위를 얻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전 세계의 역외 결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CBDC를 빨리 발행해서 지금 반미 국가 진영에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미국에도 상원 의원들이 이제 간혹 나와가지고 네. 우리도 CBDC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이런 디지털 결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위적인 부분에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민간 결제 사업 플랫폼 뭐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중국 내에서 그런 디지털 결제 용도 사용 빈도율이 이미 90%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 비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다르게 빠르고 빨리 변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긴 하지만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CBDC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로 점진적으로 사용이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척 상황이 빠릅니다. 네. 이미 4개, 5개 그 성에서 모의 실험 테스트를 마쳤고 굉장히 국민들이 그 호응도가 좋았다고 해요. 네. 중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네.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국민들이 일부 중앙 정부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도. GDP 10,000불 정도 되는 국가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신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GDP가 30,000불이 넘었고 개인의 인식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CBDC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 아까 드렸는데 네. 5차 재난지원금 줄 때 우리가 특정 그룹에 이번에 주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 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무조건 소고기만 사 먹어. 이런 기능을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반발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그쵸. 겁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기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장에서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이제 중국 CBDC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위챗페이, 알리페이 언급하셨잖아요, 은주 씨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중앙화가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위챗페이랑 알리페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금전이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트레이싱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위안화의 CBDC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보다 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죠. 위안화를 발행하는 인민은행이 지금은 이제 시중은행 및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이제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위챗페이, 알리페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데 중국 내에서 CBDC가 발행되면은 사실 중앙은행이 직접 그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역할, 시중은행의 역할이 훨씬 더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CBDC의 어떤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그 사업에 완전한 뛰어들-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네. 네. 그래서 CBDC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네. 역시 이제 지금 모의 사업에 뛰어든 카카오나 네.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도 CBDC 국가가 발행한 CBDC를 우리가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유통하고 발행하고자 하는 니즈, 네. 그것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국가의 어떤 정책에 본인들의 사업 방향과 다른 국가의 정책에 일부분 함몰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CBDC 관련해서 계속 뭐 익명성 이런 추적이 가능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CBDC 도입 관련해서 뭐 문제점으로 짚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추적도 그렇지만 이게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이 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경계 주체별로 이 CBDC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제한층이 큰 주체, 폭으로? 큰 폭에서는 좀 그분들께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또 불공정한 그런 불평등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영국은 이렇대요.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입금하려고 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밝히라고 한답니다. 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입금을 하지를 못해요. 어.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비슷한 기조로 저희가 봤을 때는 곧 갈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사회가 약간 네. 정치 포퓰리즘에 굉장히 좀 둔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감각이.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 국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감언이설로 표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CBDC라고 하는 무기가 쥐어지면은 역시 국민들 뭐 일부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네. CBDC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만연하는 문제, 대기업의 상습, 네. 뭐 이런 재벌들의 어떤 부의 상습 이런 것들을 네. 막고자 네. 부자들은 하는 CBDC를 일정 금액밖에 가지지 못한다. 나머지는 그 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네. 우리가 나중에 진짜로 그게 실현되면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해서 네. 부자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점점 경제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영국에서 어떠한 돈을 입금을 하려고 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거에 반하는 너무 개개인적인 것까지 다 알려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좀 벗어난 민주주의 체계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당연히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진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뭐 이미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둔감하게 살고 있지만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I will sue you 나오죠. ISU 나오겠죠. 정부를 고소한다. 네. 우리나라도 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긴 하지만 네.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만약에 유럽처럼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 사회 그 분위기 자체가 변한다면 살기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침해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또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CBDC가 발행이 되면은 뭐 부자들에게는 일정치의 한도만 주고 이게 그 국민들에게 네. 그 외 국민들에게 뿌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부자라고 해서 혜택을 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설이라는 게 있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따른 그런 합당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자니까 CBDC 발행을 너네한테는 덜 해줄 거야. 그리고서 서민들한테 더 CBDC 발행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일단은 국가가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네. 네.
CBDC가 지금 되게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CBDC가 악용될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 CBDC가 만들어지는 의도 자체는 순수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결국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네. 그 권력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됩니다. 네. 근데 CBDC라고 하는 좋은 무기가 있으면 그것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휘두를 수 있는 있다는 무기가 것이죠.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부자들일 것 같지만 네.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경제 네. 자체가 성장성이 저해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점점 확신이 줄어든다면 네. 네.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겠죠. 그렇죠. 하지만 서민들은 네. 더 이상 부자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살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이 됐을 때 이게 오히려 불법 자금, 뭐 예를 들어 뇌물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CBDC가 기존 우리가 논의하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검열하기가 쉽겠죠. 네. 그렇죠. 추정이 또 중앙은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눈을 네. 부릅뜨고 볼 테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좋겠지만 이제 말했듯이 그것을 너무 뛰어넘어서 네. 개인의 어떤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문제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 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주요국 화폐들의 안정성이 또 약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전통 뭐 경제학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위기 이런 발생 지수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과연 이 CBDC 도입 하나만으로도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뭐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나우 4부 CBDC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BDC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CBDC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발행 중앙은행 화폐 뭐 이런 식으로 통용돼서 불리기도 하는데 네. 네. 이런 것 이게 나와가지고 반드시 나쁜 그 일만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뭐 리포마켓이라고 이제 역환매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더 유기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중앙은행이 정부의 그런 뜻과 함께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유하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펼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네. 좋은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CBDC 개발 상황이 중국 혹은 다른 외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데 네. 네. 일단은 빨리 좀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고 네. 진척을 시켜야 뭐 그거에 대한 명암을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네.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2시간 동안 3부, 4부 함께 해주신 백훈중 이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네, 백훈종 이사님은 고정 패널이 되셨어요. 백훈종 이사님 매주 무슨 요일마다 나오시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네. 좀 더 얘기해보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훈종 이사님에서 글로벌A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님으로, 되셨는데 다음에 나오셨을 때부터는 전문위원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백훈종 이사님이 전달을 해주신 CBDC 이야기와 저희 나이지리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벌써 현재 시각 11시 4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나우 오늘의 블록체인 나우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 또 한번 해야겠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블록체인 나우는요. 더 양과 질이 좋은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저희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